엑셀 팁과 IT. 안녕하세요. 엑셀 팁과 IT의 최원혜비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엑셀을 이용해서 가계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가계부에서 계산식이 들어가는데요. 그걸 자동 합계와 간단한 수식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계산되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엑셀을 실행한 다음에 기본 화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표를 만들기 위해서 날짜, 내용, 수입, 지출, 잔액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날짜 입력하고 키보드에 있는 이동키를 오른쪽 이동키를 이용해서 옆으로 이동하면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단순하게요. 그리고 이제 제목을 하는 건 그냥 A3행에다가 그냥 2020년 1월 가계부라고 그냥 입력을 합니다. 그냥 왼쪽에 기준으로 해서 입력을 하고요. 한 중간쯤에 합계 금액을 그냥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씨를 이제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절을 합니다. 이 셀의 조절을 A열을 이용해서 각각 가로로 너비를 좀 넓힙니다. 직접 넓혀도 되고요. 그러니까 A, B, C, D 이 사이에 있는 선에다 대고 십자 모양이 됐을 때 조금씩 잡아당기면 되는데요. 수입과 지출 잔액은 똑같은 크기의 너비가 돼야 되니까 똑같이 맞춰주고요. 그리고 제목은 잔액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셀을 통합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좀 높이도 키웠습니다. 높이도 좀 키웠고요. 높이도 1, 2, 3 이 행을 이용해서 했고요. 제목을 바탕 색깔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진하게 그 다음에 글꼴도 바꾸고요. 글꼴도 이제 좀 바꾸고 글씨 색깔도 좀 글씨 크기도 좀 다시 조정해주고 글씨 색깔도 좀 바탕 색과 맞게끔 좀 파란색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표를 틀을 만듭니다. 다 해당되는 셀을 모두 드래그해서 지정을 한 다음에 모든 테두리 해서 선을 다 만들었습니다. 선을 다 만들었고 제목 밑에 있는 머릿말 제목 부제죠. 그 부분을 다 설정을 한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하고 마찬가지로 바탕 색깔을 좀 넣어주고요. 그레이색으로 넣고 그 다음에 다시 블록을 해가지고 글씨 색깔을 이제 거기에 맞게끔 또 조정을 해주고요. 진하게 그 다음에 글씨 색깔 이어서 글씨 크기도 좀 조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날짜 사이에다가 좀 글씨를 벌려주려면 가운데 대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한 칸씩 사이뛰기 해주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맨 밑에 있는 합계 금액에다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바탕 색깔 깔아주고 이제 글씨 크기 그것도 마찬가지로 병합 거기까지만 병합 가운데 맞춤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도 바탕 색깔을 깔아주고 글씨 색깔도 넣어주고요. 좀 진하게 해주고 글씨 크기도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아까보다는 조금 이제 장식을 해주니까 좀 낫죠. 그러면 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전월 이용 금액 글씨를 입력했고요. 가운데 정렬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수입과 지출 이 부분에는 글씨가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빗금을 쳐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설정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테두리에 들어갑니다. 테두리에 들어가서 빗금을 클릭을 해주면 두 부분 블록 한 두 부분이 이렇게 빗금 처리가 됩니다. 사선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열은 이제 됐는데 6행부터
밑에 맨 마지막까지 행의 높이를 좀 키워줍니다. 그러면 이제 맨 밑에 있는 20과 21 사이의 행을 해주면 되겠죠. 좀 넓혀줬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서 C 드라이브든 D 드라이브는 내 컴퓨터 안에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폴더에다가 파일명은 가계부라고 하고요. 형식은 통합 문서로 해주고요. 그래야 다른 버전이라도 어느 버전이든 열 수 있게끔, 실행할 수 있게끔 통합 문서로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잔액, 전월 2월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5만 원이 남았으니까 5만 원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날짜, 밑에 내용, 수입과 잔액 부분에는 숫자가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콤마를 해줌으로써 세 자리, 기본 콤마를 해서 세 자리마다 단위 콤마를 설정을 해줬고요. 날짜는 2일로 해주고, 급여는 이제 돈 들어온 거니까 수입이 되겠죠. 수입은 100만 원. 그러면 이제 잔액이 100만 원 플러스 5만 원, 105만 원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계산기 갖고 하기가 불편하니까 이꼴을 해서 이제 수식을 들어갑니다. 수식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잔액을 구하겠습니다. 급여 오른쪽에 있는 잔액란에다가 이꼴을 먼저 치고요. 2와 8 행에 클릭을 하게 되면 2, 7이 되고 거기다 수입을 더해야 되니까 플러스를 하고 C와 8 클릭해서 C8이 되고 그 다음에 지출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빼기를 눌러서 D8 하고 이게 이제 수식이 된 거죠. 엔터를 치면 잔액과 수입이 합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그 다음에 교통비는 이제 지출이니까 지출 3만 원. 그러면 이제 잔액의 금액이 안 생기겠죠. 그러면 먼저 했던 수식에 오른쪽 그 셀 맨 밑에 보시면 점이 있는데요. 점에다 대고 밑으로 잡아당깁니다. 십자가 모양 커서를 잡아당기면 이거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빼기가 된 거죠. 자동으로 빼기가 돼서 102만 원이 지금 현재 잔액이 된 거고요. 4일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이자 수입이 이제 6만 원. 그러면 이제 이게 플러스가 돼야겠죠. 그러면 잔액에다가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이번엔 그냥 잡아당기면 됩니다. 잔액에서 점에다 대고 드래그 하면 108만 원이 되고요. 5일 이번에 이제 식비 또 이건 지출이니까 4만 원 나가는 거겠죠. 그러면 108만 원에서 4만 원 나가야 되니까 똑같이 드래그 잡아당기면 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입의 전체 금액, 합계 금액 얼마냐. 요거는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자동 합계라는 게 있습니다. 수입 합계하고 이제 지출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5일까지만 했지만 밑에 그 빈칸에 다른 날도 다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동 합계를 이용합니다. 맨 밑에 합계 금액에 커서를 놓고요. 합계를 눌러서 그러면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근데 설정이 지금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맨 위에 2일자 수입부터 클릭해서 잡아당깁니다. 드래그를 해서 그리고 범위가 설정이 됐습니다. 2에서부터 맨 마지막 날까지 합계 금액 전까지요. 설정이 지금 깜빡깜빡 움직이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엔터를 그냥 치면 샵 표시가 됐다는 얘기는 너비가 좁다. 칸이 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CDE를 똑같이 균등하게 키워줍니다. 그러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지출의 합계는 어떻게 되느냐? 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이 106만 원 맨 밑에 있는 점에 클릭해서 잡아당기면 금액이 나타납니다. 지출의 합계 금액이요. 이렇게 수식은 간단하게 해결이 됐고요. 수시로 저장을 눌러주면 이 저장했던 내용이 갑자기 날아가거나 지워지지 않겠죠. 날짜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요.
예. 요게 이제 2020년 1월 가계부입니다. 맨 밑에 시트 탭에 들어가서 이름을 바꿔서 이걸 그냥 1월로 표시를 하죠. 예, 1월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3월, 4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계부가 나올 텐데, 1월에 되고, 그 다음에 복사본 만들기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 예, 시트에 복사본이 만들어졌습니다. 똑같은 복사본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클릭해서 1월 뒤에다가 놓으면 이동이 됩니다. 그럼 이름 바꾸기 위해서 2월로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그 2월 시트에 들어가서 이제 2월로 제목을 바꿔주고요. 그리고 내용, 날짜, 금액, 그 다음에 내용 들어간 거를 다 블록을 한 다음에 델리트 키를 눌러서 살짝 지워줍니다. 빈 공간이 되게끔. 그리고 저장을 해주면 2월이 되겠죠. 이제 아직 2월이 안 됐기 때문에 2월 빈 공간은 양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오른쪽 단추 눌러서 복사를 하고 2월에 클릭을 하고 밑에 복사본 만들기에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또 복사가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름 바꾸기 위해서 3월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그걸 잡아당겨서 2월 뒤에다 놓겠죠. 잡아당겨 놓으면 3월이 빈 공란으로, 물론 제목도 바꿔줘야겠죠. 3월도 바꿔주고,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양식이 된 거죠. 3월 양식이 가계부가 생긴 거죠. 물론 이제 저장도 해야 되겠고요. 예,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